예,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기본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하고, 암호화 기술이 적용이 블록체인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암호 알고리즘 이제 첫 번째 이제 정보 보호 보안 3요소예요. 이거는 시사나 다른 거 할 때 많이 나오는데, 기밀성, 컴피던셜리가 있고, 인테그리티, 무결성, 그리고 어베일러블티, 가용성이 있습니다. 이런 보안의 3요소 부분이 있고요. 기밀성이라는 것은 인가된 사람, 프로세스, 시스템만이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다.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민감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인가된 자에 의해서만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기밀성이다. 스누핑이나 트래커를 쓰는데 보안 방법, 접근 통제, 암호화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결성이다. 무결성은 비인가된 사람에 의한 정보의 변경, 삭제, 생성 등으로부터 보호해서 정보의 정확성,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데이터의 결손과 부정이 없음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 방법은 변경, 위조 지연인데 보안 방법은 물리적인 통제, 접근 통제를 하는 거죠. 가용성입니다. 가용성은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자원을 필요로 할 때 원하는 자원을 접근 및 사용할 수 있는 정질이고요. 데이터, 정보 시스템이 요구된 방법으로 적시에 접근이 가능하고, 인가된 사용자는 필요할 때 항상 정보의 사용이 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도스, 디도스가 있는데 데이터 백업 부분만이 네트워크 이중화라든지 이중화 서버, FT 서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용성에 대한 부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 기초입니다. 키 기반의 알고리즘. 그래서 키 기반 알고리즘은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를 하는데요. 교육용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8비트 평문과 10비트 키를 사용해서 산타클라라 대 에드워드 슈알람 교수에 의해서 개발했고, DS가 있고요. 심플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 제너레이션 프로, 심플 DS가 있고요. 키 기반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키 생성은 심플 DS는 10비트 키를 사용해서 두 개의 8비트 서브 키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키를 순열 변환시켜서 하는 부분, 키가 순열 변환시켜서 이런 키 생성하는 게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하는 그 부분, 키 생성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키 생성 세큐러 레프트 시프트를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좌로 이동해서 하는 거죠. 좌로 이동해서 하나씩 이제 이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10비트면 출력이 8비트 되는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키 생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키 생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ls2는 ls1 함수에 생성된 항상의 5비트열을 각각 2비트 좌로 이동하는 거죠. 좌로 이렇게 이 비트가 좌로 이동하는 거죠. 이런 키 생성에 대한 부분들이고, 키 기반에 대해서 이런 10비트 키가 있고, 그래서 각각 나눠서 있어서 아까 ls1, ls1, p8, ls2, ls2, p8에 대한 아웃풋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키 기반으로 알고리즘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심플 데스 암호 기법의 상세 설계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고요. 이거는 이런 게 내용이 있다까지 보시면 되고, 데스 암호화 과정이 입력 8비트, 출력 8비트. 그래서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 하나 진행되는 초기 순열과 IP-역 초기 순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IP에서 IP-1에 대해서는 출력에 대해서 바뀐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스 암호화 과정이 있고요. 키 기반의 암호화 과정 알고리즘, 익스펜션과 퍼뮤테이션, 그래서 입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암호화에 대한 일반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런 게 있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 서브 키에서도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출석하는 시간이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런 키 기반 알고리즘이 이제 이렇게 뭐 0100에서 S00에서 1년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매트릭스 행렬 이제 지금 뭐 이거 AI뿐만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 할 때도 이렇게 행렬에 대해서 쓰이는 게 있으니까 요거 이제 치안 학교가 있다. 이제 엑스박스라는 게가 있고 뭐 P4 출력은 F에 출력이 되고 스위치 함수 왼쪽 4비트만 변경하고 두 번째 F키는 뭐 함수와 동일해서 입력되는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보시면 되고 이렇게 데스 암호는 대체와 치환 기법을 사용해서 8비트 평면을 8비트 암호으로 암호화하는 겁니다. 데스와의 관계는 단순 데스는 8비트 블록 단위로 2단계 처리하는 게 있고요. 앞에서 배웠던 10비트 키에서 2개의 8비트 서브 키를 생성해서 F1소는 4비트 연산, 4열로 구성된 2개의 X박스를 사용하고 데스는 64비트 블록 단위로 16단계 처리한다. 그래서 키 56비트에서 16개의 48비트 서브 키를 생성하고 F1소 31.4. 여기 좀 행렬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튀기만 알고리즘 계속입니다. 예, 스트림 암호와 블록 암호 기법. 스트림 암호 기법은 한 번에 1비트, 0101비트죠. 그래서 혹은 1바이트의 데이터 스트림을 암호화한다. 뭐 비즈니스 암호나 범한 암호가 있고 블록 암호 기법은 평면 블록 전체를 가지고 같은 키의 암호문 블록을 생성한다. 전형적으로 64비트를 사용하고 스트림 암호보다 더 넓은 범위 응용 가능. 대부분 네트워크 암호는 블록 암호 방식을 따르고요. 크리스테 블록 암호 기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n비트 블록 처리, n비트 평문을 입력으로 해서 n비트 암호를 출력하고 n비트 플럭 중에는 n이 4일 경우엔 4비트 입력으로 16개 값 중 하나 선택하고 내부 치안에 의해서 16개 출력값 중 하나 대응해서 4비트를 출력하는 4비트 인풋에서 4비트 아웃풋이 나오는 이 그림이고요. 데스 특징은 IBM에서 루시퍼 시스템을 개선해 제작했고 1977년 미 상무성의 독립 표준국에서 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선택했고 64비트 블록 암호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56비트 키를 사용해서 64비트 중 8비트는 페리티 체크. 페리티 체크 아시죠? 그거는 계속 그 순서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뭐 01, 01 중간에 그 페리티 체크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하드디스크 할 때 이게 정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때 페리티 체크랑 유사합니다. 기본 구조는 라운드 수가 16라운드고 복호하는 암호화 역순이고 최근에는 데스 암호화를 3개 키로 3번 바꾸어서 암호의 강도를 높인 트리플 데스가 있다. 데스 알고리즘은 일반적 모형이고 평문 64비트에서 키가 56비트 플러스 8비트는 페리티에 체크하는 거죠. 처리 단계는 초기 순열 단계 16라운드를 반복하고 좌우 교환하고 초기 순열 단계 한다. 그래서 이제 암호문을 만드는 거죠. 이런 64비트 평면 메시지가 있는데 순열 X로 하면 이렇게 나온다. 친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초기 순열로 해서 역순기 순열을 IP-1이 되고 확장 순열을 하고 순열 함수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암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돼서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게 있다. 좀 초기에는 이런 게 있다까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암호화 기법들이 있다라고 초기에서. 그래서 8개의 X박스로 구성되고 각 X박스는 6비트 입력이 되고 4비트 출력이 생성된다. 이런 행 16열, 16진수를 1열 4비트로 출력해서 뭐 각각 6비트로 입력하는 부분들이고 공격 방법이요. 차분 디퍼런셜 크립토라고 하는데 차분 암호 해독이나 입력값의 변화에 따른 출력값의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성형 암호화 과정에서 근사적 성형 관계치를 찾아 공격하는 방법. 3중 데스를 한다. 2개의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 복호화를 해서 이런 통해서 암호화, 복호화, 암호화, 복호화, 암호화 이렇게 3번 3중 데스를 한다는 거죠.
이런 생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암호화 종류가 이렇게 양방향이 있고 단방향이 있어요. 양방향에서 대칭키 암호화이고 비대칭키 암호화에서 대칭키 암호화에 대한 것들이 블럭 암호화에 대한 데스가 여기 있었죠. 스트링 암호화가 있고, 비대칭키,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에서 소인수 분해, 뭐 DSA, DH, 제일 유명한 게 이쪽이나 타원 곡선, 일리크스 커브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ECD SA, 파이썬에서 이것만 임포트하는 부분을 라이브러리 보실 텐데 ECD SA나 이런 쪽이 타원 곡선이나, 요거는 요지는 뭐냐면 프라이빗 키를 조금 생성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퍼블릭 키를 생성할 수 있도록 그런 이렇게 알고리즘이 제공되는 거예요. 나중에 타원 곡선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한번 검색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런 원리가 있다. 그리고 단방향 해시는 뭐 MDC 메시지 무결성 보장하고 샤 나오죠. 시큐에시 알고리즘, 대칭키를 미사용하고 대칭키 메시지 인증에 대해서 대칭키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암호 종류에 따른 보안 특징의 적용 기술, 기밀성에 대한 것들이 대칭키야 비대칭키, RSA, 그러니까 대칭키는 데스고 비대칭키는 RSA입니다. 허가받은 사람만이 정보 확인 및 수정할 수 있다. 무결성은 해시, 디지털 지문이죠. 가용성에 대한 거는 암호 인증, 요청할 언제나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인증, 사용자 인증하는 게 있고, 사용자가 부인 방지는 전자서명, PKI에서 서비스 내역에 대한 부인 방지를 하는 겁니다. 스트링 암호와 블럭 암호 기법들이 있고요. 이렇게 크리스탈 암호 방식은 치환과 수연열을 번갈아 수행하는 암호 방식을 사용을 제한하는 거고, 컴퓨전과 함수와 디퓨전 함수를 번갈아 수행해서 확산, 혼돈, 그래서 통계적 기법에 의한 암호 해석 방지를 하고, 확산은 각 평문 숫자보다 다수의 암호문 숫자에 영향을 주고 암호문 평사의 관계고, 혼돈은 암호문의 통계적 구조와 암호키 사이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요한 대칭 블록 암호의 기본 구조고, 간단하게는 라운드 함수를 만들어 작동시켜 원리. 암호 방식은 복화 방식이다. 매우 이상적인 암호는 암호문에 대한 모든 통계적 정보가 사용된 키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어드밴스 인크립션 스탠다드예요. S에서 데스의 취약점이 인한 새로운 대칭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97년 리스트에서 공부한 거고, 여러 암호 알고리즘은 레인달 알고리즘 채택돼서 공격성, 안전성에 대한 선용공격 처분에 대한 안전성이 있고, 비용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S는 128비트, 60바이트 입력이고, 키 128, 192, 250 사용해서 현재 250 관장을 하고 있고, 크리스탈 구조화는 SPM 구조로 되어 있고, 암호화 과정의 복호화 과정이 같지 않은 역변환 관계를 갖고 병렬적이다. S 전체 라운드에 대해서 190비트 할 땐 12라운드, 250은 14라운드. P에 맞춰 10, 12, 14라운드 변환하는 데는 각 라운드는 레이어 변환이 있다는 게 이게 나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런 이제 바이트 서브스티션, 시프트 로우, 믹싱 컬럼에서 암호화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라운드 트랜스포메이션은 뭐 4개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뭐 전체 이런 라운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함수가 있고요. 스테이트 어레이 부분에서 이렇게 횡렬로 처리된다. 서바이트 변환, 바이트 서브스티션, 바이트 자체에 레이어가 있고, 이게 뭐 S박스에서 이제 변환되는 부분들을 표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걸 뭐 자세하게 암호를 직접 깊게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프트 롤을 해서 이제 믹스 컬럼 변화는 스테이트 각 컬럼에 대한 행렬 고셈을 수행해서 이런 행렬 형태로 되어 있다. 네. 키 기반에 대한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약간 좀 수학적 표현되어 있는 다항식으로 될 수 있고, 뭐 행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보는 거고요. 뭐 이런 컬럼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나누기에서 하는 모드로 해서
뭐 키 스케줄에 대한 부분, 뭐 키 생성, 워드 32비트를 4개의 V, 8비트 블록으로 표현한다. 이건 암호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제 그 라운드 키에 대한 부분이고, AS 복화 과정은 암호문이 있고, 그래서 실제 각각에 대해서 평문으로 되는 복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각 라운드가 적용되고 키 스케줄 따라서 하는 처리하는. 조금 이제 암호화하는 과정이 앞에 있었던 거를 이제 하나하나 표현되는 암호화가 있고, 자, 키 기반 알고리즘 RSA는 되게 소수 쪽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들어보셨죠? 뭐 소수 처리하는 것 때문에 뭐 퀀텀 컴퓨팅 써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이게 많은 소수로 했을 때 많은 처리해야 될 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오직 1이나 자신만으로 나눠 떨어질 수죠. 소수는 무한계고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합성수를 소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서로 소라고 하는 거는 어떤 두 수가 공통적인 소인수를 갖지 못할 때 최대 공약수 부분이 있고, 서로서 모듈러 연산이라는 게 어떤 양의 정수 n과 어떤 정수 a가 주어지고, 만약 a를 n으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는 목과 나머지 r을 갖는다. 그렇죠. 목 q는 11 모두 7하고 4 모두 7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계속 이렇게 0, 1, 2, 3, 4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계속 무한대로 소수가 나오는, 나머지 처리하는. 그래서 무제한에 조그만 프라이빗 키를 했을 때 무제한에 퍼블릭 키가 나온다.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나머지 모듈러 연산들이 있고요. 페르마 정리는 P가 소수이고 A는 P에 의해 나누지 않는 양의 정수는 페르마 정리로 인해서 11 모두가 19, 7 모두 19,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페르마 정리가 나와서 A의 P-1승이 1 모두 P다 라고 페르마 정리가 나오고, 페르마 정리가 이제 E가 P가 소수이고 A가 양수였을 때 수학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런 페르마 정리가 이렇게 키기만 안 그림 쓰이는구나 를 보시면 됩니다. 오일러 함수 n보다 작고 n보다 서로 소인 양의 전수 개수는 소있을 때 오일러 법칙에 대한 토치한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런 서로 소와 모든 A와 N에 대해서 이런 이제 오일러 정리가 있고, 이건 키 기반 알고리즘에 이런 오일러 정리가 쓰인다까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RSA 암호 시스템은 공개키와 비밀키가 존재, 공개키를 통해 누구나 메시지를 암호하고, 하지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구할 수 있는 건 개인 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왜 RSA냐면 이제 리베스트 샤멀 레이더, 이게 사람 이름이었어요. 암호화는 평문이 이렇게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죠.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암호화는 C에 대한 복구하는 암호문을 개인키로 해서 복구한다. 그래서 RSA 암호화 복구화 부분이고, 공개키로 암호화를 한 거는 퍼블릭 키로 암호한 거는 프라이빗 키로 바꿀 수 있다. 뭐 키 생성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키와 개인키가 이렇게 다양하게 키 생성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RSA 키 제너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수학적 논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RSA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암호화돼서 아까 똑같이 그 암호문이 개인키로 복구화돼서 평문이 된다. RSA 암호 시스템들이고요. 수학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메시지가 되었을 때 RSA 암호 시스템. RSA 암호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RSA에서는 P와 Q의 비트수로서 512비트 이상을 사용하고 N은 1024비트 이상을 이용한다. N은 PQ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N에 대해 소인수 분해하는 것이 현재는 어려움.
512비트로 주어진 한 수는 1999년 8월에 소인수 분해 9주간의 사전 계산과 5.2개월간에 거친 292대 컴퓨터에 의해서 계산이 필요하다. 51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소수의 수는 10의 150승이죠. 거의 무제한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RSA 암호 시스템이 이렇게 안정하다. 네. 대칭 암호 길이 뭐 공격키 암호의 키가 있습니다. 이런 RSA 암호 시스템의 안정성이라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RSA 암호 시스템의 안정성입니다. 네, 평분키가 커질수록 속도가 느려지고 일반적으로 공격키 암호 방식이 대칭 암호에 비해 느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ECC라는 엘리틱 커브 크리토그래피 타항곡선 암호, 타항곡선 이론을 기반으로 한 암호 방식이에요. RSA 대체로 1985년에 제안됐고요. RSA 문제점은 1000비트의 큰 숫자, 많은 연산을 하게 되는데 적은 비트를 가지고 160에서 256 동등의 수준의 안정성 가집니다. 컴퓨테이셔널 에포트를 좀 감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ECG 이제 피라미드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보통 이 곡선이 있죠. 그래서 지나가는 그 곡선 형태에 대해서 이게 여기 샘플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에서 점점 이런 타운 곡선에 대해서 직선을 봤을 때 조그만 뭐 프라이빗 여기 프라이빗 키를 조금 해서 이게 연결되는 이 곡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한계의 거의 많은 수의 무한계의 표현보다 많은 수의 퍼블릭 키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가 기본 원리입니다. 이 시기만 알리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비슷하죠. 아까 얘기했던 일리스 커브에서 일반적인 치수의 대성에서 이제 이렇게 좀 저는 쭉 봤을 때 T 플러스 Q 연산은 곡선상의 두 점 연산을 통해 새로운 점을 찾는다. 또 수학 원리를 하나하나 다 보기보다는 이런 원리가 있다까지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멀 폼이 있고 싱글러 폼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키 기반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전체 이거는 ECC에서 뭐 추가 에딕션 하는 부분, 더블링 하는 부분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수학 공식으로 인해서 좀 많은 키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을 써서 이렇게 진행하고요. 각각에 대한 GF에 대한 부분이고 또 이렇게 나누기 값을 했을 때 많은 키가 이렇게 많은 생성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커브 크립트가 이런 X 값에 따라서 Y 값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 숫자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각각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점을 이렇게 좀 많이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인트 계산하는 것은 숫자가 커질수록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런 암호화하는 커브에 대해서 지금 상정하는 인크립트, 크립트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미 난 스케일을 정해서 이런 밥에게 이렇게 값을 전송하고 복호화를 했을 때는 처리하는 계산 능력이 제한적일 때 쓰고 직접 표가 제한될 때 플러스 필요할 때 서면 검증이 필요할 때 이런 키 기반 알고리즘 쓰게 됩니다. 해시는 이제 메시징 무결성을 하는 거죠. 해시는 일방성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우리 해시 블록체인 데모에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메시지 다큐멘트에서 암호학적 해시 함수를 쓰면 딱 고정된 길이에 디지털 지문값이 나오죠. 해시 펑션의 결과 다이스커를 통한 파일의 진위 여부를 튼다. 이게 커런트 메시지가 있고 해시 펑션에서 커런트 다이제스트가 나오는데 이전과 비교해서 같냐? 이거는 위분제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해시 함수를 통해서 검증해서 무결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 펑션은 일방향 해시 함수가 있고 입력 출력이 각각 한 개고 입력은 메시지, 출력은 해시값. 그래서 해시값의 길이는 메시지의 길이와 관계없이 고정된 값이에요. 그래서 메시지가 1바이트 정도여도 100기가여도 고정된 출력값. 뭐 메시지가 1기가든 100기가 1바이트든 100기가든 고정 출력값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8바이트든 1테라바이트든 일방향 해시 함수는 해시값 20바이트는 다 똑같죠. 해시값은 항상 고정 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시 펑션은 임의 길이 메시지로부터 고정 길이 해시값을 계산한다. 그래서 해시값을 고속으로 계산할 수 있고 메시지가 다르면 해시값도 다르다. 일방향성이에요. 비가역성의 일방향성이고 메시지의 크기에 관계 상관없이 입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떤 크기의 메시지더라도 고정된 해시값이 생성됩니다. 메시지가 다르면 해시값도 다릅니다. 메시지가 1비트만 달라도 다른 해시값이 돼요. 그래서 암호학적 해시 펑션에 대한 기준들이고요. 프리 이미지 저항성. 프리 이미지 저항성은 뭐 전체 찾는 것이 어려워진다. 하나가 됐을 때 조금만 다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메시지 해시가 있고 HM은 다이제스트가 있죠. 그래서 HM이 다이제스트고 이게 메시지고 해시고 다이제스트가 있을 때 처음에 Y가 이제 M 다시를 찾는 것이 find any M 다시 search that 이걸 좀 하나하나 묶어서 하나하나 넣어서 돌아보는 게 이제 그 저희 그때 배웠었던 넌스 값 찾는 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찾는 값이 어려워진다. 이면 다 노가다를 떠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는 게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고 뭐 교실에 몇 명 학생이 있을 때 한 학생이 특정 생일 확률, 교실에 있을 때 두 학생이 같은 생일 확률 이런 것들이 버스데이 프로블인데 이런 뭐 1, 3 이런 것들 처리하는 게 있고 각각 확률에 대한 것 처리해서 뭐 전체 일부가 동일한 메시지를 시키지 위로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컨 프리 이미지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특정 메시지가 그 해시 밸류가 있을 때 동일한 해시 밸류가 갖는 다른 메시지 갖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한다. 지문처럼이고 콜리전 이부가 동일한 해시 밸류 갖는 두 개의 메시지를 같이 못하도록. 그래서 두 개가 같으면 이게 견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옷 같게 한다. 이런 공격 유형별 난이도가 있고요. 해시 펑션에 대한 부분들은 적용이 되어 있고 해시 펑션 적용은 패스워드 검증이라든지 디렉토리 액티비티, 디지털 서명, 인증, 난수, 예측 불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시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MD4, MD5 분석하지 않고 해시 펑션, CQC 알고리즘이 제일 많이 쓰죠. SHA-256, 그래서 CQC 알고리즘 256 비트 하는 부분들이 뭐 CQC3도 나오는데 뭐 KCK256 표준이죠. 이거는 이더리움을 공부하신 분들한테 이쪽에서 예, 거기서 쓰는 예, CQC 해시의 SHA-256 SHA-3은 KCK256 표준 쓴다. SHA-3은 이더리움에서 이것도 쓰고 있습니다. SHA-1 일반 해시 함수의 SHA-1의 개요고요. 패딩은 뭐 이런 데이터 길이가 OBCB 바이트의 정수배가 되도록 하고 이런 원리들이 이건 CQC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암호 알고리즘 활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호 알고리즘 활용 사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SHA-1에 대해서 이런 게서 CQC1으로 하는 거 있었고 모디피케이션 디텍션 코드죠. 그래서 이게 M을 해시해서 메시지가 있고 크립토 해시 펑션이 있죠. 그러면 모디피케이션 디텍션 코드가 있어서 그래서 모디피케이션 디텍션 코드가 그래서 해시 M을 보내요. 해시를 해서 이게 같으면 억셉트하고 아니면 리젝트하는 거죠. 이거는 위변조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하는 바로 해시를 돌려서 비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엔 메시지 어젠티케이션 코드예요. 그래서 인증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쉐어드 시크릿 키가 있는데 메시지가 해시를 해서
메시지 어덴티피케이션 코드를 여기서 어떤 걸 넣죠? 키를 넣습니다. 시크릿 키를 넣어서 이거를 이 나온 메시지하고 맥 플러스 메시지 어덴티피케이션 코드를 넣는 거죠. 이게 이제 시크릿 코드로 여기서 암호화를 했으니까 이 메시지와 이 여기서 메시지를 해시해서 어떤 걸 해시를 해서 하나요? 비밀 키, 시크릿 키드로 암호한 것들을 해서 이거 메시지 어덴티피케이션 코드다. 이거를 인시큐어 채널로 보내서 그러면 M과 M 플러스 맥이 있죠. 그래서 M은 M대로 그래서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이거를 다른 퍼블릭 키나 다른 걸로 키로 해시를 하면 메시지 어덴티피케이션 코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 자체를 또한 여기서 분리하는 거죠. 메시지와 요 메시지 어덴티피케이션 코드를 분리하는 거. 그래서 메시지와 메시지 어덴티피케이션 코드를 분리해서 두 개가 같아 그러면 액셉트하고 아니면 노스트하는. 그래서 디지털 설명하고 유사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메시지가 메시지에서 해시한 거를 묶어서 보낸다. 그래서 메시지와 MAC를 분리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시지를 분리해서 이 메시지를 키 값으로 해시를 해요. 그래서 복화를 했을 때 MAC가 나오는 거고 똑같이 여기 있는 게 MAC, 여기 있는 파란색 MAC, 여기 파란색 MAC죠. 이게 둘이 같으면 accept, 아니면 no 한다는 거죠. 공개 키로 복화해서 프라이빗 키로 이제 그런 퍼블릭 키에 대한 복구하는 부분들에서 M 플러스 메시지와 메시지 어덴티티 코드를 보낸다. 같이 공유된 시크릿 키로 이렇게 메시지 어덴티티 코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어덴티티 코드라는 것은 메시지하고 여기 키값이 있어요. 이거를 같이 해시 값을 하죠. 그래서 메시지 어덴티티 코드가 되고 이 안에 키값이 있죠. 그래서 해시를 하면 다시 맥 코드가 나옵니다. 이게 어덴티케이션 코드다. 무결성과 인증에 대한 이쪽에 통신자하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데 공격자가 중간에 변경해서 하면 변경의 메시지가 나죠. 그래서 앨리스로 위장해서 이런 위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해서 이것들에서 암호화하게 됐을 때 이게 퍼블릭 키로 검증하거나 그 서명하는 거죠. 내가 서명이 맞아라고 하는 프라이빗 키로 암호하면 그건 서명, 그리고 퍼블릭 키로 암호화해서 나중에 이제 검증하는 부분입니다. 해시 함수에서 해시값이 있고 키가 맥 계산은 키가 필요하다. 일반적 해시 함수와 메시지 인코드, 아까 말했던 키값이 이제 여기서 키값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앞에서 나왔던 건데요. 그래서 여기 송신자가 앨리스가 있어요. 여기 수신자 은행이 있습니다. 송금물에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를 이렇게 전송하고 하는데 이 메시지를 키값에 놓고 바로 이제 해시를 하죠. 그러면 미드 엑스텐션 코드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들을 그러면 이 메시지 자체에다가 키값을 놓고 MAC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여기서 키값을 돌려서 안전한테에서 간중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받아서 메시지 전송했을 때 여기 다시 이 메시지를 키값을 갖고 MAC를 회시값을 하면 MAC가 나오죠. 그래서 A 은행이 자신이 직접 계산한 여기 미드 액션 코드가 있고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 받은 게 있죠. 그래서 건전을 각주했을 때 이것도 앨리스 받은 MAC가 있어요. 앨리스 받은 MAC하고 직접 받은 은행이 계산한 MAC가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해서 인증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빠르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인증에 대한 암호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